나이 들수록 자식을 멀리하라. 오늘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을 멀리하라.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나는 죽어도 자식 곁에 있을 거야. 혹은 반대로, 맞아. 자식한테 짐되고 싶지 않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그리고 탈무드와 공자와 그리고 수천 년의 지혜가 왜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자식 전화 안 오면 서운하신 분 계세요? 왜 연락이 없지? 바쁜가? 나를 잊은 건 아닐까? 자식이 밥은 먹는지, 잠은 자는지, 며느리는 잘 해주는지, 손자는 어떻게 크는지 다 알고 싶으신 분, 내가 낳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당연하지. 저도 압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자식 몇 살인가요? 30, 40, 50? 어른입니다. 그 어른에게 매일 전화하고 밥은 먹었냐, 어디 갔냐, 왜 늦냐를 물으면 그 자식의 눈빛이 어떨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이 지나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멀리하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반발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멀리해?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그 말을 한 사람들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모도 자식도 둘 다 힘들어진다는 것. 그 지혜가 탈무드에, 노너의 책은담에, 성경에 각자의 언어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수천 년의 경전입니다. 그 안에 부모와 자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릴 때의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이 말을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적용합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때 부모가 달려가서 해결해주면 그 자식은 영원히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사랑처럼 보이지만 낚시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게 된다.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려다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녀가 독립했을 때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녀의 삶에 초대받는 부모이지, 그 삶에 끼어드는 부모가 아니다. 초대받는 부모,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요? 동양의 성인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하이부동한다. 함께 어울리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세대, 다른 생각,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식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내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고 하는 부모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부모. 어느 집 자식이 더 자주 전화할까요? 논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사랑은 사랑이 모자란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 2500년 전 공자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의 지에서 채근담에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꽃을 사랑하거든 그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라. 나무를 아끼거든 가지를 너무 꺾지 말라. 자식을 너무 꼭 붙잡으면 꽃이 꺾이듯 그 사람이 상합니다. 채근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드러내지 말고 은혜를 갚으라고 요구하지 말라. 생각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함보다는 죄책감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멀어집니다. 희생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자식을 가장 가까이 머물게 하는 방법입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그 마땅히 행할 길로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 방향을 가르치는 것이지 그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떠나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자식이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가르칩니다. 자식이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요? 자식이 독립해서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일주일에 3번 방문하신다. 밥은 먹냐? 청소는 했냐? 냉장고 왜 이래? 혹은 카톡 단체방에서 오늘 뭐 먹었어? 사진 보내봐. 왜 답장이 없어? 엄마 무시하는 거야?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저 상황 속에 있는 자식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녀들의
1위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간섭과 비교, 사람으로 한 행동이 상처로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과 간섭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전부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단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인들이 말한 멀리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경계를 지켜라. 자식의 집은 자식의 왕국입니다. 부모가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남의 집 문을 두드려라. 그것이 자식의 집이라도. 노크, 그 작은 행동이 존중입니다. 둘째, 조언은 요청받을 때만 하라. 우리 부모 세대는 경험이 많습니다. 실수를 미리 막아주고 싶은 마음 압니다. 하지만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비판으로 들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는가? 3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이 최선입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믿어라. 자식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배우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행동은 반대나 설득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잘 될 거야. 이 한마디, 그 신뢰가 자식을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걱정에 전화하고 방문하고 간섭한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좀 쉬세요. 우리 걱정 그만하세요. 그 말이 얼마나 서운했는지 밤새 울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랑한다는 게 죄야? 그런데 그분이 결심을 하셨습니다. 딱 2달만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자식이 연락해오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겠다고. 처음 2주는 너무 힘드셨대요. 전화기만 보다가 잠들었어. 그런데 3주가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밥 먹으러 가도 될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전화가 내 평생에서 제일 행복한 전화였어. 자식이 스스로 찾아온 것, 의무가 아니라 원해서 온 것. 멀어졌더니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선인들이 자식을 멀리하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내 삶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없는 부모를 자식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합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내 취미를 찾고 내 친구를 만나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내 하루를 즐기는 부모. 그 부모를 보며 자식은 생각합니다. 엄마가 잘 살고 있네. 다행이다. 그 안도가 자식을 더 가볍게 만들고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창한 변화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연락은 양보다 질입니다. 하루에 5번 짧은 카톡보다 일주일에 1번 따뜻한 통화가 낫습니다. 밥 먹어서 5번 보내는 대신 이번 주 수고했다, 보고 싶다, 그 한마디가 5마디보다 깊이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언하지 마세요. 자식이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의 본능은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때 말했잖아.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용돈보다 시간을 주세요.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어서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진짜 기억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황금보다 귀한 것은 시간이다. 황금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비싼 선물은 함께 앉아 웃었던 저녁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말한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나이 들수록 자식을 멀리하라.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멀리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이 스스로 서도록 믿어주는 것, 자식의 삶에 초대받는 부모가 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수천 년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오늘 밤 자식 생각이 나면 전화기를 집어들기 전에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게 내 불안인가? 아니면 진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부모, 그것이 가장 사랑받는 부모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